처음에 저는 PGR 알바를 진짜 가볍게 생각했어요. 그냥 예쁘게 서 있고 사람 오면 웃어주고 제품 한번 들어보이면 끝나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 약간 기대도 했어요. 뭔가 하루 동안만이라도 되게 반짝이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.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바로 알았어요. 아, 내가 오늘 반짝이는 건 조명 때문이지 인생이 반짝이는 건 아니구나. 사진으로 봤던 유니폼은 분명 예뻤는데 실제로 입으니까 예쁜 건 맞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. 그리고 신발도 문제였어요. 예쁜 구두를 신으면 기분도 같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기분보다 발뒤꿈치 통증이 더 빨리 올라오더라고요. 저는 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. 이거 그냥 행사장이 아니라 인내심 테스트장 아니야. 처음 1시간은 제일 웃겼어요.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는데 옆 스피커에서 계속 너무 큰 목소리로 행사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사람한테 웃는 건지 소음이랑 싸우는 건지 모르겠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. 너 지금 웃는 거 맞아? 네, 아마도요. 저도 잘 모르겠어요. 그때 느꼈어요. 보기 좋은 일과 쉬운 일은 전혀 다르구나. 남들이 보기엔 그냥 서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는 계속 버티고 맞추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하더라고요.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알았어요. 예뻐 보이는 순간 뒤에는 늘 생각보다 현실적인 고생이 붙어 있다는 것. 그리고 진짜 힘든 건 다리가 아니라 표정이었어요. 사람들은 피지를 보면 그냥 웃고 서 있으면 되는 일 같다고 생각하잖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웃는 얼굴에도 체력이 필요하더라고요. 진짜 신기한 게 입꼬리는 올라가 있는데 마음은 점점 배터리 절약 모드로 들어가요. 행사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이 하나씩 오는데 반응이 정말 다 달랐어요. 어떤 분은 저를 사람으로 보고 말을 걸어주고 어떤 분은 그냥 움직이는 안내판처럼 대하더라고요. 제품 어디 있어요? 할인 얼마예요? 이거 좋은 거 맞아요? 질문은 같은데 말투가 다 다르니까 그때마다 저도 목소리를 다시 맞춰야 했어요. 저는 그날 제 이름보다 제품명을 더 많이 말한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지금 행사 중입니다. 네, 이쪽 보시면 됩니다. 나중에는 제 소개를 해도 제품처럼 할 뻔했어요. 안녕하세요. 오늘도 행사 중인 사람입니다. 가끔은 좀 웃겼어요. 똑같은 말을 10번째 하고 있는데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해야 하잖아요. 속으로는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싶다가도 겉으로는 네, 다시 안내드릴게요 하고 말하게 돼요. 그게 일이라는 걸 아니까 하긴 하는데 이상하게 조금씩 사람이 얇아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래도 그 순간 알았어요. 서비스직은 단순히 친절한 말투의 문제가 아니구나. 내 기분이 어떻든 상대가 편하게 느끼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라는 거. 그런데 그걸 계속하다 보면 문득 궁금해져요. 오늘 하루 동안 진짜 제 표정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? 제일 난감했던 순간은 손님이 물건보다 제 반응을 더 궁금해할 때였어요. 어떤 분이 옷을 하나 들어서 입어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보면서 물어보는 거예요. 이거 입으면 제가 좀 어려 보여요.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진짜 머리가 잠깐 멈췄어요. 아니, 저는 지금 판촉하러 온 거지 인생 상담하러 온 사람은 아닌데요. 그런데 표정은 또 멈추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웃으면서 엄청 빠르게 생각했어요. 너무 티나게 아니라고 하면 분위기 망하고 너무 과하게 그렇다고 하면 제 양심이 망하고 그날 처음 알았어요.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오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 기분을 확인하러 오기도 하더라고요. 이 옷이 나한테 괜찮은지, 내가 아직 괜찮아 보이는지, 지금 선택이 틀리지 않았는지 누군가 한마디 해주길 바라는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도 모르게 더 조심해서 말하게 됐어요. 이거 핏이 깔끔해서 훨씬 밝아 보여요. 네, 분위기가 더 부드러워 보이세요? 그 말을 하는데 저도 신기했어요. 저는 원래 그렇게 다정하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상대가 상처받지 않게 말하고 싶더라고요. 근데 또 웃긴 건 그런 질문이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색은 너무 무리일까요?
제가 이런 스타일이 어울리는 얼굴인가요?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거의 오늘의 임시 자존감 담당자가 되는 거잖아요.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. 오늘 제 자존감도 간당간당한데 남의 자존감까지 같이 들고 있네. 그래도 그 순간들이 좀 오래 남았어요. 사람은 생각보다 물건보다 말에 더 흔들린다는 거. 그리고 누군가 건네는 짧은 한마디가 그날 하루 기분을 꽤 많이 바꾼다는 것.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판매라는 게 단순히 물건을 권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민망하지 않게 자신을 고를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. 조금 불편했던 건 제품 설명보다 선 넘는 질문을 더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. 어떤 남자 손님이 처음에는 그냥 행사 물어보는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몇 살이에요? 이런 일 자주 해요? 끝나고 뭐 해요? 이렇게 점점 제품이랑 상관없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. 저는 속으로 진짜 웃겼어요. 아니 지금 이분이 사려는 게 화장품인지 제 개인정보인지 모르겠는 거예요. 더 웃긴 건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계속 웃고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. 매니저는 멀리서 계속 눈으로 말해요. 웃어요. 밝게요. 친절하게요. 진짜 그날 느꼈어요. 이 일은 다리 힘보다 얼굴 근육이 더 중요하구나.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대답했어요. 아, 행사 관련 안내 도와드릴게요. 네, 제품 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. 저도 제가 좀 신기했어요. 분명 불편한데 말은 되게 매끈하게 나오더라고요. 사람은 진짜 곤란하면 오히려 더 매끈해지나 봐요. 근데 그런 순간이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좀 남아요. 내가 예민한 건가 싶다가도 아니지. 불편한 건 불편한 거지 싶고 서비스직이라는 이유로 내 경계까지 같이 판매하는 건 아닌데 가끔은 다들 그걸 헷갈리는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저는 그날 하나 배웠어요. 친절한 거랑 다 받아주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. 웃는 얼굴로도 충분히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. 그게 생각보다 더 어른 같은 일이더라고요.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켰는데 괜히 보면 안 되는 걸 본 느낌이었어요. 친구들 스토리에 학교 축제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. 햇빛은 예쁘고 다들 웃고 있고 손에는 아이스커피 하나씩 들고 있고 진짜 너무 전형적인 청춘 같았어요. 저는 그 사진을 보는데 갑자기 제 현실이 너무 또렷해지는 거예요. 저는 행사장 뒤쪽 구석에 앉아서 식어버린 김밥 먹고 있었고 속눈썹은 한쪽이 조금 들떠 있었고 다리는 의자에 붙어 있고 싶어 했어요.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오히려 웃겼어요. 누구는 캠퍼스 잔디밭에서 사진 찍고 있고 누구는 창고 같은 휴게 공간에서 거울 보면서 쿠션 다시 두드리고 있잖아요.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켰다가 바로 껐어요. 지금 이 얼굴로는 어떤 필터를 써도 분위기 안 나오겠다 싶었어요. 너도 오늘 즐거워 보여. 아니, 즐겁기보다는 생존에 가까워 보여. 근데 그런 순간에 꼭 비교가 시작돼요. 내가 다른 길로 온 게 맞나? 나도 저기 있었으면 더 편했을까? 더 자연스럽게 또래 같았을까? 저는 대학에 안 간 걸 후회하는 건 아닌데 가끔은 다들 비슷한 속도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저만 조금 다른 박자로 걷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도 이상하게 그런 생각 끝에는 늘 같은 결론이 나와요. 남의 장면은 예쁘게 편집되어 있고 내 하루는 편집 전 원본 같다는 거. 그래서 조금 초라해 보여도 적어도 이건 진짜 제 시간이구나 싶었어요. 그날 끝까지 버티게 해준 건 되게 별거 아닌 한마디였어요. 행사 막바지쯤에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 손님이 잠깐 들렀거든요. 처음에는 그냥 제품 설명 듣고 지나갈 줄 알았어요. 그런데 제 얘기를 조금 듣더니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. 말 되게 잘하시네요. 라이브 방송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아요.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좀 멍했어요.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그냥 정해진 멘트만 반복했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런데 누군가는 그 안에서도 제 톤이나 분위기를 봤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. 사실 저는 늘 온라인만 생각했어요. 화면 안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,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,
알고리즘은 뭘 좋아하는지. 그런데 오프라인에서 사람들 반응을 바로 받으면서 느꼈어요. 아, 말 잘하는 건 예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편하게 듣게 만드는 거구나. 아무리 좋은 제품이어도 말 한마디가 부담스럽면 사람은 바로 물러나잖아요. 반대로 별 기대 없이 왔다가도 분위기가 편하면 한 번 더 보게 되고요. 그래서 갑자기 이 피지 알바가 그냥 하루짜리 돈 버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저는 계속 사람 표정 보고 말투 맞추고 타이밍 보고 있었더라고요. 그게 다 나중에 제가 혼자 팔고 혼자 설명하고 혼자 버텨야 하는 일에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. 저는 속으로 조금 웃었어요. 오늘은 행사장에 서 있었는데 배우고 있는 건 왠지 제 미래일이네? 그때 처음으로 피곤한 와중에도 마음이 조금 올라왔어요. 지금 하는 일이 완벽하게 내 길은 아니어도 이상하게 내 쪽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. 그런 날은 진짜 신기해요. 몸은 제일 힘든데 머릿속은 오히려 조금 또렷해져요. 집에 돌아와서 제일 웃겼던 건 몸보다 얼굴이 더 늦게 퇴근했다는 거예요. 진짜예요. 몇 시간을 계속 웃고 있었더니 집에 와서도 표정이 바로 안 풀리더라고요. 현관문 열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오늘 어땠어? 하고 물으셨어요. 그런데 제가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한 거예요. 네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? 순간 저도 놀라고 엄마도 놀라고 그리고 바로 같이 웃었어요. 엄마가 너 지금 집에서도 행사하냐고 그러는데 저도 민망해서 웃는데 그 웃음마저 약간 직업 웃음처럼 느껴졌어요. 그때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. 오늘 하루 내내 손님들 기분 맞추고 말투 다듬고 표정 관리하고 있었잖아요. 그런데 집까지 와서도 그 모드가 바로 꺼지지 않는 거예요. 몸은 분명히 집에 왔는데 마음은 아직도 행사장 조명 아래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. 친절은 퇴근이 늦구나.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소파에 앉았어요. 그러고 나서 갑자기 피로가 한꺼번에 오더라고요. 말 아픈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진짜 피곤한 건 다리보다 머리였어요. 계속 누군가를 응대하고 분위기를 읽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그냥 서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싶었어요. 하루 종일 제 감정을 잠깐 뒤로 밀어두고 일한 거죠. 그래서 저는 그날 알았어요. 사람을 상대하는 일은 끝나고 나서야 진짜 피로가 보인다는 거. 웃으면서 일한 날일수록 집에 와서는 더 조용해진다는 거. 웃음이 많았던 하루가 꼭 가벼운 하루는 아니라는 것도요. 결국 그날 PGR 알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남겼어요.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하루 웃고 하루 버티고 끝나면 바로 잊어버릴 일일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. 오늘 내가 몇 번 웃었는지, 그 웃음 중에 진짜 내 웃음은 몇 번이었는지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웃기기도 하고 조금 찡하기도 했어요. 저는 그날 아주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에요. 그냥 행사장 한쪽에 서서 사람들 맞이하고 질문 듣고 설명하고 어색한 순간 넘기고 불편한 말도 웃으면서 흘려보내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 거예요. 그런데 그런 하루가 꼭 작지는 않더라고요. 누군가를 상대한다는 건 결국 내 마음을 계속 정리하면서 서 있는 일이었어요. 가볍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어른 같은 힘이 필요했어요. 그래도 저는 그날을 좀 좋아하게 됐어요. 완벽하지 않아서 더 기억에 남는 날이었거든요. 조금 민망했고 조금 서러웠고 진짜 많이 웃겼어요. 그런데 그 안에서 저는 하나는 분명히 배운 것 같아요. 웃는다고 해서 다 괜찮은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웃음은 나를 지켜주기도 한다는 거요. 남을 편하게 하려고만 웃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웃는 순간도 있다는 거. 처음에는 그냥 피지 알바 한번 해본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꼭 그날만의 이야기는 아니었어요. 요즘 제 삶도 좀 그래요. 반짝여 보이는 순간 뒤에 늘 현실이 붙어 있고 괜찮아 보이는 얼굴 뒤에 늘 계산하고 버티는 마음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. 그게 꼭 초라한 건 아니라는 거. 오히려 그렇게 조금씩 버티면서 저는 제 웃음에, 제 리듬을 제 방식으로 배워가고 있는 거니까요.